대표하는 강소기업 영웅들의 이야기 코리아 넘버원 기업열전 K1. 세계를 향해 무한 질주하는 작은 거인들. 경제 전쟁터의 숨은 강자들, 그들의 성공 유전자를 찾아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열전 K1의 한석준입니다. 김경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여러분께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소기업의 성공 유전자를 낱낱이 밝혀주실 기업열전 K1의 수석 연구원 모셨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위피 선정 세계 10대 디자인 회사인 이노디자인 설립자이신 디자이너 김영세 대표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감사합니다. 첫 회를 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K1 아주 네. 아껴주시는 분인데 네, 요즘은 뭐 5분 컨설팅이라는 걸 시작하셨다면서요? 아, 네. 요즘에 디자인 2.0이라고요. 네. 저희 회사에서 웹사이트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기업 회원들이 가입한다면 자기 기업들이 디자인에 대한 질문들이 많잖아요. 네, 많죠. 질문하면 제가 받아드리고 또 디자이너들이 저한테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또 컨설팅도 해드리고 그걸 제가 감히 이렇게 많이 올 줄 모르고 5분 컨설팅 무료를 제안을 해놨거든요. 네, 그러다 무료. 고맙겠습니다, 지금. 일종의 틈새 시장을 개척하신 셈인데 오늘 모신 이분들도요. 네. 틈새 시장 개척에 아주 일가견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바로 대원 GSI 여러분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네. 네. 늠름해 보이는 분들인데요. 그러게요. 왠지 좀- 전체적으로 굉장히 예. 우직하고 늠름한 맞아요. 기운이 느껴지네요. 우직하고 그 네. 말이 맞네요, 진짜. 네, 뭔가 좀 그래요. 힘이 느껴지는 분들인데, 아니 근데 오늘 저기 김영철 씨하고 이유진 씨는 오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디 도대체 가셨어요? 어디 가신 거예요, 두 분은? 아우 시끄러. 밥 안 했어? 아 기업열전 녹화 가야 된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밥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나는 무슨 하루 종일 노는 사람으로 보여요? 밥하려고 지금 쌀 고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보여? 퀴즈라고 있잖아 퀴즈. 아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퀴즈는 왜 하는 거냐고 지금. 퀴즈를 해야지요. 퀴즈를 해야 돌도 밥하다가 돌라면 날 죽일 거 아니에요. 퀴즈를 왜 하는데? 아 나 답답하네 진짜. 진짜 머리 나쁜 몸뚱아리 고생한다 그러더니 딱이야 딱.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될 것 같다가 왜 퀴즈를 하고 있어? 네? 봐봐. 버튼이요? 자 이것 봐봐. 이게 영철 씨 닮은 뭐 쌀액이나 전박이 붙은 불량쌀들. 불량쌀. 불량쌀. 이쪽은 나 닮은 완전히 이쁜 완전미. 요즘 누가 퀴즈를 해? 이렇게 그냥 탁 나오는 걸. 딱 이게 부류가 나뉘는 거 아니에요 기계 하나로. 그럼. 아니 이런 게 어디 있었대? 이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게 안에 혹시 사람이 이렇게 다 나눠주고 일일이 그런 거 아니요? 이봐요. 내 말 들려요? 들리면 얘기를 한번 어머 사람이 있네. 자 이렇게 영철이도 할 수 없고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인류 강소 기업의 기술력입니다. 뭔지 점점 더 궁금해지시죠? 직접 보시죠. 밥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이의 손길을 거쳐야 하는 쌀. 밥맛을 결정짓는 것은 좋은 쌀의 선별 과정. 이 중요한 작업의 1등 공신이 바로 색채 선별기다. 국내 최초 색채 선별기 개발로 주목받고 있는 기업 대원 GSI. 색채 선별기는 1초에 4.2m 속도로 떨어지는 나달의 색깔을 고성능 카메라로 인식해 불량품을 골라낸다. 0.14mm의 불량까지 인식해 기없이 매끈한 완전 미만을 선별하는 것이다. 지금 색상 차이뿐만 아니라 형상 인식까지 합니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기술력. 근적외선 카메라 장착은 곡물 외에도 소금, 녹차, 커피에 섞여 있는 이물질까지 선별할 수 있게 했다. 가능성은 무한하다. 전 세계 20여 개국에 수출되는 대원 GSI의 색채 선별기. 세계 점유율 1, 2위를 다투며 이들의 기술력과 열정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要是不好，肯定我可以订更多人，可以这么巧吗？ การบริการค่อนข้างดี ค่อนข้างประทับใจ 누구나 할 수 있었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일. 농업기계와 정보기술을 성공적으로 접목해낸 이들은 이제 농업의 최첨단화를 달린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자부심을 싣고 대원 GSI가 세계로 간다. 좀 갈수록 밥맛이 좋아진다 싶었는데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는지 몰랐네요. 아니 좀 들어보셨어요? 색채 선보이기? 아니, 처음 들어봤는데. 그쵸. 근데 저 김경란 아나운서 밥맛이 좋아지는 건 네. 살찌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두루두루겠죠. 아니 그 색채 네. 선별기라는 게 사실 우리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살 법한 예, 거잖아요. 잘 몰랐는데 근데 화면을 네. 보니까 뭐 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사용 용도가 넓은 것 같거든요. 박지원 과장님 좀 어떤 건 설명을.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쌀에서 네. 불량류를 선별하려고 시작을 했었는데 네. 현재 와서는 플라스틱의 이생물이나 녹차, 율무 뭐 여러 가지 잡곡에서 돌가루까지도 현재는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곡식이 되는 거군요. 곡식 외에도 네. 색깔을 분류할 수 있는 분류만 된다면 어떻게든 이송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 선별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 중에 다른 게 보인다. 그럼 예. 선별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군요. 음식물 말고도 건축 자재 같은 거 개발할 때도 예. 컬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면 이제 농산물로 시작했는데 또 엉뚱한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또 갈 수 있는 원천적 기술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와. 네. 오. 여기에 진짜 나중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도 넣어서. 그건 안 돼. 그건 안 돼. 그거는 뭘 발상은 선별하고 아직 싶으신데요? 처음부터 안 할게요. 김현철 씨, 네. 뭐 선별하고 싶으셨어요? 그냥 뭐 웃기는 애, 안 웃기는 애 이렇게 넣어서 하려고 했는데 하지 말래잖아, 사람은. 네. 안 하려고. 네. 저는 그럼 시커먼 애로 선별되겠네요. 네. 저게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그러게요. 있는 기구인데 예, 보통 일단 기기가 이제 아니에요. 농기구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업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이 위축이 돼 있다 보니까 농기계 그렇죠. 하면은 사양산업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종횡무진 발로 뛰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종횡무진 K1.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이자 수출국 태국. 태국 인구 총 6,700만의 주식 역시 쌀이다. 색색의 다채로운 태국 쌀 요리는 전 세계인의 입맛까지 사로잡고 있다.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하고 쌀 종류도 다양한 쌀의 나라 태국. 이곳에서 태원 GSI의 색채 선별기가 빛을 발하고 있다. 태국 지사장 성미숙 이사는 오늘도 사무실이 아닌 현장으로 출근을 한다. 비포 서비스, 그러니까 뭐 일반 점검이요, 뭐 이젝트라든가 이런 거, 뭐 기본적인 거 한번 그 점검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이제 또 필요한 거 없나 영업도 이제 같이 겸해서. 애프터 서비스가 아니라 비포 서비스. 기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찾아가 꼼꼼하게 점검해주는 비포 서비스가 성미숙 지사장의 경쟁력. 색채 선별기의 선두주자인 영국과 판멸 1, 2위를 다투며 선전하고 있는 비결 중 하나도 이 때문이다. 일주일에 5일은 태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기계를 점검하고 고객을 만난다는 성미숙 지사장. ค่อนข้างประทับใจโรงสีนะฮะเพราะว่ามีการพอเครื่องสะดุดมีปัญหาโทรติดต่อเซอร์วิสได้เลยไม่เลือกเวลากลางวันกลางคืนนะฮะ 새로운 기계 모델이 나왔으니까 보시고 한 번 더 생각을 좀 해달라니까 사장님께서 그래도 뭐 서비스 잘해주고 하니까 여전히 관심이 많다. 잘 생각해보고 다시 또 한번 고려해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매주 토요일 사무실은 연구실로 변한다. 색채 선별기 부품 교육이 한창. 이곳에서도 부서 불문, 전천후가 돼야 한다는 대원의 슈퍼맨 정신은 살아있다.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영업. 태원 GSI는 태국 진출 5년 만에 200개가 넘는 지역을 점유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쉽진 않았다. 영국과 일본이 선점하고 있는 태국 시장의 벽은 높아만 보였다. 태국 쌀에 맞게 기계도 보완해 선별력을 높여야만 했다. We went to the
유니버설 본사 연구팀과 함께 기계 성능을 높여가며 시골 구석구석 영업에 나섰다. 그 열정이 지금의 성과를 일궈낸 것이다. ย้อนกลับไปมองคุณจูเลียเขาเป็นผู้หญิงแท้ๆเขายังทำงานสู้ไม่ถอยเราก็เลยไม่ถอยตาม 건강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품질 좋은 쌀 수요가 늘고 있는 건 세계적인 추세. 고품질 쌀 생산의 핵심인 색채 선별기 시장도 커지고 있다. 이제 쩌맹이라고 저희 회사 제품을 쓰고 있는 회사예요. 요즘도 성미숙 지사장은 매일같이 쌀 매장을 찾는다. 저희가 또 새로운 업체가 발견되면 다시 또 이제 전화나 이렇게 전화 연락해가지고 판매 가능성이 있는지 새로운 또 시장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태국을 넘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시장까지 개척하고 있는 성미숙 지사장. 전 세계 시장을 노리는 그녀의 뜨거운 열정은 멈추지 않는다. 이른 아침부터 중국 지사에는 긴장감이 감돈다. 한 알 한 알 정성스럽게 곡물수를 세우는 장영호 지사장. 그가 공을 들이는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완벽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얼마나 선별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기초적으로 봐야 되죠. 선별된 것에 분량이나 이물질이 얼마나 적게 들어가는지가 색채 선별기의 기술력. 현장에서 가져온 샘플의 분량률을 계산해 기계의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우리가 만약 미흡하다. 그러면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본사에서 선택하는 거죠. 기계성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쉬운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2.3%밖에 안 떨어졌다니까. 그런데 선별하는 곡물들 중 쌀은 없다? 이유가 있었다. 2000년 쌀 색채 선별기로 중국에 진출. 초기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 그런데 2006년 갑자기 매출이 줄기 시작했다. 중국 기업들이 치고 올라온 거죠. 제일 중요한 가격 문제예요. 아무리 기계 좋아도 가격 차이가 한 4배, 5배 차이 나고 있어. 고민하지 사람들. 답은 틈새 시장이 있었다. 선별이 필요한 것은 쌀뿐만이 아니었다. 300개가 넘는 작곡을 생산하는 중국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이었다. 쌀보다 더 큰 가능성을 찾아내 그 길을 개척해 나가면서 매출은 다시 상승 가도를 달리고 있다. 수출 곡물 가공업체가 밀집해 있는 대련. 콩은 특히 까다로운 수출 규정을 통과해야 해 분량률 최소화가 필수. 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대원의 색채 선별기다. 잘 나오잖아. 우와, 매출하고 잘 나왔어요. 한 시간에 4톤이 넘는 콩의 옥석을 가려내는 색채 선별기. 원료의 종류뿐 아니라 작황 상태도 선별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시로 사전 점검을 해줘야 한다. 원료의 상태에 맞춰 기계를 보완해 나가는 것도 기술력의 핵심 부분이다. 今年我又上了一台，就是椰子板上了，椰子板这是第2台，而且荞麦米又上了一台，这是第3台设备。现在我们已经3台了，是大约的产品。要是不好，肯定我不给定这么多了，可以这么讲吧。 중국 저가 제품과 차별화되는 또 하나의 전략. 중국기는 팔면 좀 AS가 안 따라가요. 제일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길 방법은 AS를 어떻게 하느냐, 또 소비자를 얼마나 만족시키느냐가. 강낭콩에서 팥과 녹두까지 다양한 곡물을 수출하는 업체로부터 직원들에게 색채 선별기 기술을 가르쳐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품종이 너무 다양하니까 품종 따라 조금 변하니 그걸 뭐 맞춰 이게 기울지 않으면 또 맞추기 힘드니까 그다음 교육시키긴 교육시켜야 돼요. 기술 교육을 약속하는 지사장. 고객의 요구에 귀 기울이며 쌓은 신뢰가 새로운 계약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들은 말한다. 제품이 아닌 서비스를 산 것이라고. 所以这就是前提，就是要找一个好的设备，更要注重呢它的一个好的服务，那才能使得你的产品具有品质优良，具有竞争能力。
쌀을 넘어 잡곡 색채 선별계의 기준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원 GSI. 세계 최고 브랜드를 꿈꾸는 이들에게 이 순간은 또 하나의 시작일 뿐이다. 네, 와우. 정말 그 대단한 게 저 눈에 하나 띄었는데 이 도전 기계가 꽤 큽니다. 사람 덩치 큰 사람 정도 되는데 성미수 기사님 여자분이 혼자 해외에서 팔고 계세요. 네. 사는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겠어요. 많이 놀라죠. 네, 뭐라 그럽니까 제일 처음? 대단하다고 그러죠. 대단하다. 또. 여자가 처음에 차를 끌고 네, 이 도전 공장에 막 진입했을 때 네.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그니까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 그래서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혼자 차를 몰고 왔냐. 네. 네, 그랬더니 대단하다고 그럼 그러시더라고요. 실제로 태국에 진출하신 이후에 첫 기계를 팔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첫 기계를 팔 동안 한 3, 4개월 정도. 3, 4개월. 예. 그쯤이면 사장님이 그만두고 들어오라고 할 법한데요. 예,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철수 명령이 떨어졌죠. 네. 근데 철수 안 하신 거예요? 예. 근데 뭐 경영자 입장에서는 저희가 중소기업이니까 네. 아무래도 이 초기 시장 개척 시에 막대한 자금이 투여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장기 체제라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경영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어떻게 버티셨어요? 철수 명령 떨어졌는데. 저는 이미 시장을 봤거든요. 네. 무한한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냈죠. 그 아까 보니까 비포 서비스, 애프터 서비스 같은 거를 많이 하신다고. 그 AS 같은 거 다니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그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기계에 AS를 요청을 해서 저희 한국에서 엔지니어가 오는지 안 오는지 그렇게 테스트를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잠깐만, 어느 나라예요? 어느 나라? 그거는 좀 밝히기가 좀 그런데. 그래요. 아니 뭐 그런 얼마나 거 아니니까 걸렸어요?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많이 그 한국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데 네. 환승을 해서 이렇게 한 20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20시간. 아니 망가지지도 않았는데 그걸 예. 알아보기 위해서 일부러 예. 진짜 오는지 안 오는지 확인해 보려고. 예.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하고 이제 같이 가니까 그쪽에 바이어분이 네. 아, 실제로 오는구나 그러면서 그게 저희 AS 정신에 감동을 받아서 실제로 기계를 현장에서 다시 한 대 구매했습니다. AS 하러 갔다가 한 대 더 팔았네요. 예. 네. 잘 가셨네. 저기 비행기를 환승해서 20시간이라니까 대충 남아프리카 아니면은 저기 남아메리카 뭐 그쪽이겠네요. 얘기하면 안 되신다더니 고현민 씨 놀랬어. 본인도 모르게 끄덕거려 아프리카나 주셨어요. 남아메리카 예. 어디쯤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이름이 무역인 분이 계세요. 무역 씨. 예. 현재 무역부에 근무하시죠? 무역부에 근무하는 지금 봐봐요. 굉장히 외우기 쉽고 네. 네, 기억하기가 쉬운데 근데 해외에서 그렇게 오래 활동을 하시다 보면 굉장히 보람찬 일도 있으시겠고 기억에 남는 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가요? 저희가 2003년도에 저 바이어가 이제 저희 난타 CCD 카메라 개발을 해서 네. 처음에 첫 수출을 인도로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저 감사패를 가지고 왔는데요. 감사패요. 감사패요? 잠시만요. 그때 이제 이 바이어가 이제 기계를 사고요. 첫 기계를 사가지고 오픈식 할 때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감사패를 저희한테 받았습니다. 산 사람이 감사하다고 네. 주신 감사패를 거예요? 줬어요. 네, 맞습니다. 예. 아니 무슨 기계를 공짜로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냥 고맙다고 또 감사패를 자기가 사놓고 고맙다고 그러니까요. 감사패를 주니 얼마나 고마운 기회길래. 우리 유무역 팀장은 업무에 너무 열중히 하다 보니까 네. 아직 결혼을 못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시군요. 이런 말대로 뉴무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너무 해서 우리 회사에서 유무역 장가 보내기 추진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올해 나이가 어떻게 그래서 되십니까? 올해 나이. 올 예정에는
장가를 보낼 수 있던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요. 오늘 나이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 만으로 38입니다. 38. 자, 이유진 씨 어떤가요? 이유진 씨가 보통 알아서 스스로 작업을 하셨는데 네. 오늘은 말씀을 아끼고 계세요. 아니요, 제가 지금 딱 얘기하려고 했는데 뭐 미리 말씀하셨어요. 총각이세요? 결혼하셨어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뭐 나이 좋고 얼굴 동안이고 네. 능력 있고 괜찮다. 되게 좋아하신다. 밑에 전화번호 나가나요? 밑에 전화번호 네. 나갑니다. 그 요새 그 수매철이어서 또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도전 기계니까. 그 살이라 하는 거는 그 생물이기 때문에 그날 이제 예를 들어 논에서 배 가지고 바로 건조를 시키지 않으면은 배가 상합니다. 아까 그 기계 저희들 기계도 배 상한 살을 골라내는 기계지 않습니까? 네, 이 예. 부분에서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분 지금 말씀하신 건 쌀입니다. 네. 그렇죠. 예. 자꾸 살을 골라낸다고 지금 그 하셔갖고 약간 제 고객들도 네. 많이 놀리는데 아직까지 그 살 발음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에 있는 살로 자꾸 오해를 하시겠죠. 네네. 저도 요즘 경상도라 살 잘 가격이 압니다. 얼마입니까? 살 시세가 얼마입니까? 하면 이 살을 어떻게 파냐고 이렇게 네. 소비자들이 저를 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벼라고 하세요, 벼. 벼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소비자와 같이 그 없는 경우라 해도 이제 영화에 들어가서도 그 휴대폰을 켜놓고 2시, 3시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항시 그러니까. 대기 체제.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제작진들한테 물어봤는데 네. 그러니까 회사 직원분들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네. 사람이 없더래요, 사람이. 다들 어디 갔는데 처음에는 다들 농땡이 치나 놀러 갔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관이든 어디든 다 다른 데 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요. 지금 뭐 바쁘실 때는 회사 안에 계신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신 분들이라 이분들 그래서 회사 그 낭만도 회사 안에서보다 밖에서 많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예, 쌀맛 나는 이분들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풍성한 가을. 어떤 이는 가을을 낭만의 계절이라고도 하건만 이곳 직원들에겐 전투의 계절. 벼가 고개를 숙일수록 직원들의 발걸음은 바빠진다. 월요일만 되면 전국으로 총 출동. 기술 지원팀은 물론이요. 영업팀, 총무팀 너나 할 것 없이 전국 팔도로 출발. 앞으로 6일 동안은 회사도 집도 잊고 살아야 한다. 가을빛이 완연한 황금들녘. 가을 거지도 어느덧 끝나가고 본격적인 수매가 시작되고 있다. 국내 최대 쌀 생산지인 전라도 지역의 미국 처리장들을 책임지고 있는 김태진 과장. 지금 군산에 있는 미국 처리장에 S 지금 발생해 가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올해 같은 때는 작은 일 하나에도 마음이 쓰인다. 저도 농민의 그 아들로서 참 농민들이 농사지는 것만 굉장히 고생스럽다는 걸 느낍니다. 느끼고 그 제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 주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쌀의 도정에서 판매까지 전 과정을 처리하는 미국 종합 처리장. 작은 기계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작업에 차질이 생긴다. 가장 바쁜 가을철에는 작은 문제도 곧장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AS는 필수다. 오늘은 현미를 분리하는 기계에 문제가 생겼다. 농기계엔 일가견이 있다는 베테랑 김태진 과장. 하지만 이번엔 문제가 심각하다. 굉장히 촉박합니다 지금. 여기 물량 때문에 지금 시간은 지금 다급하고 도저히 저 직원 한 명 됐고 지금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지금 근처에 있는 그 직원들인데 제가 콜을 냈습니다. 호해가지고. 출동하신 거예요. 전라도 각지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든든한 지원군들. 전라도 지역을 책임지는 사총사가 한자리에 모였다.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이들이 모이면 기계 하나 고치는 건 시간 문제. 거침없이 기계를 다루는 권용철 차장. 그런데 AS팀이 아닌 영업팀? 누구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기계를 점검하는 정진홍 부장 역시 소속은 영업팀이다.
그래도 뭐 전문적으로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래도 간단한 어떤 조치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회사에서 어떤 교육을 하고 실제 그 실습을 통해서 그 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계 속 부품까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 회사 방침. 무역부 신입사원도 입사 6개월 내내 기계와 씨름 중이다. 그런 기계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필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몸으로 습득할 수 있어서 훨씬 더 업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생산에서 영업까지 전문 영역 따로 없이 전천후가 돼야 한다는 것이 바로 대원의 슈퍼맨 정신. 회사 안도 비상근무 체제. 연구소도 예외는 아니다. 기계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라도 출동할 수 있게 상시 대기다. 그런데 이분 멀쩡한 문 놔두고 왜 담을? 예, 지금 차가지를 담 넘어가세요? 예, 시간이 좀 급하게 잘 찍을게요. 아니 대체 어딜 그리 바삐 가시는 건지. 정문 앞에선 동료들이 초조하게 그를 기다리고 있다. 담 넘기까지 해가며 다급하게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식당. 주문도 하기 전에 한상 가득 음식이 차려져 있다. 대리님, 어떻게 오시자마자 이미 음식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저희들 점심 시간이 40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먹고 정규 시간 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회의를 축하드립니다. 짧은 점심시간 쪽에 회사 밖 식당을 선택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 고향 떠나 홀로 생활하는 조철호 주임의 생일을 챙겨주기 위한 것. 아무래도 회사에서 거의 뭐 6일 이상 같이 보고 이러니까요. 가족적인 분위기니까 뭐 많이 챙겨주고 그래요. 나는 조절때 챙겨줘. 응? 가족 있는 사람들 가족한테 챙겨달라 그래요. 아까랑 말이 좀 대원의 직원들에게 시간과의 전쟁은 일상. 1분 1초를 아껴 초스피드로 식사를 마치고 벌써 회사로 돌아가나 했더니 차가 멈춘 곳은 회사가 아니다. 아이스크림 좀 사서 직원들하고 다 나눠 먹으려고요. 따로 외식한 게 미안한 박광호 대리. 빡빡한 일상 속에도 동료를 향한 넉넉한 마음만큼은 잊지 않는다. 정해진 점심시간 40분 안에 무사히 도착. 저희들만 따로 뭐 늦게 들어온다, 무슨 일 있다고 해서 시간이 늦다. 그런 저희들도 뭐 회사 생활을 하는 직원 입장에서는 생각도 못하는 일이죠. 서로 이해해주고 보듬어주는 동료가 있기에 40분의 짧은 점심시간, 담타기도 고된 업무도 웃을 수 있는 추억이 된다. 밭 한가운데에서 경운기를 몰고 있는 사람은 농민이 아닌 대원의 직원. 현장에서 소비자와 마음을 나누는 것 또한 일의 연장선이다. 많이 도와주죠. 왜냐하면 농민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직접 배달도 하고요. 납품도 하고 다 합니다. 제가 바쁠 때는 농민들 도와주도 하거든요. 잘 도와줍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래 참 현장에 사시다 보니까 참 농민들하고 싸움도 할 때도 많고 웃을 때도 많고 놀기도 잘하십니다. 농심을 읽어야 좋은 제품도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직원들. 농민이 저래 뭐야 이런 부분은 그 일하고 이런 막걸리 한 잔이 최고네요. 아이고 이거 없으면 농민 살. 막걸리 한 잔에 정을 담뿍 담는다. 지금 뭐 농비는 올라가고 쌀값 폭락 때문에 수확철에도 웃을 수 없는 농민들. 이충재 씨도 애타는 속내를 먼저 털어놓는다. 맞습니다만은 풍년엔 함께 웃고 흉년엔 함께 걱정해주면서 직원들도 어느새 농심을 닮아간다. 우리가 또 사람이 도로 배우고 있죠. 열심히 해주니까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어제 뭐 그렇게 저번에 한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게 이런 이유다. 찾아와가지고 우리 제품이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 게 제일 좋은지 그런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와야 되죠. 그거는 뭐 말리르도록 와야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람과의 거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정한 게 인정한 게. 지구의 환경을 위하여. 홀로 타지를 떠돌며 일을 해야 하는 직원들. 고장난 현미기계 덕에 오늘은 모처럼 한자리에 모였다.
거의 다 뭐 하루에도 전화 통화를 뭐 몇 수십 통씩 합니다. 하고 그 종료 시간 전에 이제 전화를 또 통화하게 되면은 오늘 종착지가 어디냐 이제 마치는 지점이 어디냐 서로 통화를 해가지고 12시만 서로 이제 가까운 데서 만나가지고 제가 속이 너무 답답할 때 와서 해결해 주시니까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엮여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회사 직원들밖에 없거든요. 술자리가 무르익어도 절대 취하는 법은 없다. 각자 자기 앞에 한 병씩 술을 시키는 독특한 문화 때문이다. 술을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내일 업무가 있는데 10병을 먹지 눈치가 보이죠. 저는 제주로 가는데 만약에 이 박재원 과장이 분명히 소주 한 병 반밖에 안 는데 뭐 3병 4병 나면 제가 먼저 끊어줘야죠. 너 왜 그러느냐, 뭐 무슨 고민이 있느냐. 한시도 고객을 위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직원들. 하지만 정작 곁을 지켜주지 못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있다. 가족. 이거 말고도 동영상도 있는데요. 나오면은 제일 힘드는 게 와이프하고 통화하는 거하고 그리고 아들 걷는 동영상 그게 솔직히 많이 힘듭니다. 애들이 아플 때나 이런 데를 한번 가보지도 못한다는 게 그런 것들이 많이 안타깝고 이 사람이 어떤 뭐 생일이라든지 이런 걸 함께 할 수 없다는 게 그런 것이 간혹 또 마음이 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봄이야, 아빠가 집에 못 가도 아빠는 항상 봄이를 사랑하니까 그 기억하고 있지. 지혜라 아빠야. 그럼요. 이 회사에서는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이지만 또 한 가족에서는 가장이시잖아요. 네, 화면을 보니까 참 마음이 좀 찡한데 보통 이제 계속 밖으로 돌아다니시는 거잖아요, 권영철 차장님. 예, 그렇습니다. 네. 운행하는 그 거리가 보면은 한 달에 한 10,000km 정도. 1년에 이렇게 해서 한 12만 정도 되죠. 12만. 저는 1년에 많다는데요. 야. 아니 그러면 한 달에 10,000km가 넘게 자동차를 운행을 하신다면 예. 한 달에 기름값은 얼마나 나옵니까? 그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150에서 한 200만 원 정도. 기름값만 150에서 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야, 기름값만 누구 월급이네요. 아, 그죠, 진짜 월급- 그렇네요. 엄청나네요, 진짜. 같습니다. 어마어마하시네요. 아, 월급보다 많다고요? 월급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친구야. 아니, 지금 월급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원 모두가 다 모두가 지금 빵 터졌어요. 공감하시면서 웃으시는 네. 거예요? 네. 사장님 재밌으시겠네요. 직원 저기 나중에 장부에 인건비보다 기름값이 더 많이 나요. 아니 근데 우리 권영길 차장은 월급을 아마 집에 다 안 갖다 주는 모양이에요. 아하. 박재용 과장님, 그 뭐 지역별로 영업에 전설이 된 분들도 있다면서요. 지금 다들 지역의 전설이시긴 한데 아. 그 충남에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데 충남에 박세호 기사님이라고 계십니다. 네. 그 충남에 그분이 영업을 뜨시면은 이 동종업계 타 영업 사원들이 알아서 집에 가십니다. 그냥. 왜요? 아, 포기하는 겁니까? 예, 타 영업 사원들이 포기를 하십니다. 저분은 어차피 못 이기니까 여긴 예, 접자. 그렇죠. 제가 그 신임 사원 때 같이 박세욱 이사님하고 지금 동행을 하게 됐는데 네. 제가 좀 살이 쪄서 지금 코를 많이 고는 경우도 있고 좀 일찍 잡니다. 그래서 새벽 2시 반이 돼가지고 같이 자고 있는데 화장실에 불이 켜져가 있는 겁니다. 네. 그럼 이분이 뭐 하노 싶어가지고 이렇게 쭉 받으면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에서요? 화장실에서 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고객들 앞에서 이제 설명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설명회 준비를 한다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그 20년 넘게 됐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해도 충분히 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 새벽에 그 다음 날 위해서 잠을 안 자고 공부하시는 거 보고 제가 이분이 아까 박정원 과장도 이야기했지만은 전설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저도 많이 많이 배우고 지금 저희도 지금 똑같이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공부하십니까? 그럼 저녁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일부러 이제 그 판매가 곧 이루어지는 고객은
그 식당을 1시간 정도 차로 1시간 정도 그 멀리 식당을 잡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같이 이동을 하면서 그 폐쇄된 공간에 차 안에 있으면은 우리 연애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꼬실 때 앉아 이렇게 옆에 세워놓고 하면은 그 1시간 정도 이렇게 쭉 드라이브 하다가 밥 먹고 나오면은 그 중간에 서로가 어색하기 때문에 사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 자식 이야기라든지 뭐 자기 형편, 뭐 자기 지금 어떤 직장에서 어떤 애로 상황을 서로가 나누면서 이래가 친분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 앞에 이제 모셔드리면은 너무 늦었는데 자고 가지. 이러면은 이제 그 집에 가서 잠을 자면 바로 도장입니다. 잠 자면 도장입니다. 그런데 경쟁업체에서 이게 보면 안 되는데 이게 천기 누설입니다. 네. 김은숙 씨, 네, 남편 되시는 분께서 워낙 좀 댁에 계시는 날이 많지 않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저렇게 남의 여기저기 집에서 자고 온다는 걸 다니시니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인데. 그러니까요. 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그렇게 놀랍진 않은데 입사한 지 한 10년이 다 돼가는데요. 10년 전에 첫 아이를 놓고 대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오늘 첫 출근한다 이러면서 가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첫 출근 날부터. 또 저희 애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출장이라는 말을 참 자연스럽게 배워요, 애들이. 첫애하고 둘째가 엄마 아빠 다음에 배운 말이 출장이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지금 저희 회사가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성장하는 단계니까 조금만 참아라.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에 가면은 설거지부터 뭐 분리수거 들어가자마자 제가 다 합니다. 이거 물론 설거지하고 분리수거 하시는 건 좋은데 일주일에 한 번 하시잖아요. 집에 일주일에 한 번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예. 그리고 그래요. 남의 집에 영업하러 주무실 때 그 집 설거지도 하시고. 아니 저희 둘째가요 어린데 보통 아빠들이 제 시간에 퇴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출장을 나가 있으니까 다른 아빠도 출장 가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옳은 사람 이상하게 생각해요. 저 아빠는 왜 저녁에 집에 와? 뭐 이럽니까? 예, 진짜예요. 저 아빠는 왜 집에 밤마다 있어? 이거잖아요. 네, 우리 아빠는 없는데 왜 있냐고 그러고. 그리고 전화해가 물어보는 게 아빠는 오늘 어느 여관에서 자? 여관 이름을 다 외워요. 전국 여관 이름을. 성미숙 이사님께서 손을 번쩍 드셨어요? 지금 국내에도 이렇게 아빠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해외는 어떻겠어요? 해외는 아빠 얼굴을 6개월 만에 한번 애를 놓고 나면 애가 이제 가보면 애가 서 있고 거기서만 걸어다니고 이거 아빠라는 단어를 몰라요. 애들이. 아이고. 이게 문제죠. 집에 가면 애가 도망을 가요. 이 사람 누구냐고. 우리 서영교 대표의 부인이시죠? 예. 나도 있다 이런 표정이세요? 지금까지 우리 결혼해갖고 애들 키우면서 가족 같이 여행 가서 찍은 사진에 한 점 넣었거든요. 와. 안 그래도 이번 일에 이 기업 열전 이 프로를 하면서 그거 PD분이 사진을 부탁하셨는데 앨범을 다 찾아봐도 사진이 한 점 넘는 거예요. 하여튼 대원맨들이 다 이렇게 슈퍼맨이라면 저희 안 사람들은 다 슈퍼우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젊은 우리 직원들의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 발 더 나아가서 더 좋게 되도록 검토를 하고 사실 그렇게 어제죠. 네. 이제 우리도 감성 경영을 하자. 좋은 회사를 만들자가 아니고 이제 웃는 좋은 회사. 네, 감성 경영을 통한 지금까지는 경제적인 좋은 회사고 이제 마인드가 좋은 회사로 바꿔가자. 그래서 업그레이드 하려고 마음 먹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게요. 마음 먹고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사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 지금 그 훌륭한 회사가 이제 위대한 회사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감성 경영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 닿는데요. 감성 경영을 하시다 보면
우리 그 직원들이 다 일심동체형이 되잖아요. 그 감성의 마인드가 바이러스처럼 고객 기업한테도 전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내에서 감성 경영을 하시면 밖에 나가서도 감동시킬 수 있는 감동 경영이 되지 않을까. 참 이렇게 이들이 밤낮으로 뛰고 있습니다. 정말 쉴 새 없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뛰게 된 그 이면에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쉽지 않았던 아픈 과거에 대한 가르침도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창업주였던 아버지로부터 쌀 도전기 판매 회사를 물려받은 서영교 사장. 당시 그가 물려받은 것은 경영권만이 아니었다. 30억 원이 넘는 빚더미. 누가 봐도 희망은 없었다. 경기 부장이 제 이제 그 고향 친구고 이제 친구인데 이제 부도가 나니까 이제 너무 이제 부도 금액이 크고 이제 감당하기가 좀 힘든다. 회생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니까 막 피해라. 제가 시장에 가서 이제 티를 한 개 사서 입혀서 아침에 출근을 시키면은 저녁에 들어올 때는 옷이 다 찢겨져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단이 뜯겨서 이제 돈을 채권단이 돈 내놓으라고. 내 이제 뽑기지 이제 뭐 그냥 뭐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붙잡고 뭐 잡아 당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옷을 입혀 보면은 항상 찢어져서 오니까. 공장은 결국 압류됐다. 하지만 11명의 대식구와 20명이 넘는 직원들을 책임져야 했던 서 사장은 포기할 수 없었다. 감당하기 힘든 빚더미를 등에 지고 겨우 얻은 임시공장은 닭과 소를 키우던 축사. 스레트 건물에다가 옛날에는 이제 단열이 안 되고 이러니까 수치로보가 없고 이래가지고 지붕에 그 뭡니까 집단, 집이 들어가지고 지휘력이 떨어지고 그런 상태였었죠. 항상 비가 오는 날은 뭐 물 푸는 게 회사에 일이 있었죠. 장마가 지고 이러면. 누구도 선뜻 부도난 회사에 자재를 팔려고 하지 않았다. 자재를 구하기 위해 직원들은 사비를 털어 전국을 돌았다. 하지만 그런 직원들에게 월급조차 제때 줄 수 없었던 서영교 사장. 밀린 임금은 늘 쇳덩이처럼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저 그때 염원이 딱 하나 있었어요. 내일 월급 날이면 오늘 월급 한번 저녁에 맞춰놓고 퇴근해서 한번 하룻밤 잡았으면 그게 그때는 제 이제 가장 바람이었습니다. 전국을 떠돌며 도전기를 팔고 자금이 바닥나면 버려진 고철을 주워다 팔아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터널의 끝은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땀을 러닝을 옷을 짤면 한 도시락이 될 정도로 그만큼 땀을 많이 흘리고 회사를 살려야 된다는 그 일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87년도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고 출장을 갔다 오니까 애가 걸어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참 회사를 살리자 하는 욕심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그때는. 매출의 대부분은 고스란히 빚을 갚는 데 쓰고 일부 남는 수익은 연구개발에 투자했다. 그렇게 신용을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기를 개발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을 무렵.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산톤 가공 라인을 설비하는데 저희들이 그 종업원들이 약 그 일용직 포함해서 한 30명이 약 한 40일간 공사를 했어요. 그 땡빛에서 공사를 하는데 1억 7,760만 원입니다. 근데 일본 기계 색재 설밀기 한 대하고 연미기 한 대 갖다 놓고 돈을 9천만 원 받아가는 겁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쌀의 분량을 골라내는 값비싼 선별기를 모두 수입해 쓰고 있었다. 국내의 선별기 제조업체가 전무했기 때문 서영교 사장은 이것이 기회임을 확신했다. 그러나 직원들의 반대는 완강했다. 너무 시기상조가 아니냐. 사장님 아니면 뭐 지금 우리가 청결미 개발하고 이래 하는데 수입이 좀 올라온다고 그쪽으로 다 하다가는 또 한 번 더 뭐 부도가 나는 게 아니냐. 세간하게 너가 만들어서 너 기계는 500만 원, 1000만 원 받는데 힘드는데 걔들은 그 기계 한 대 만들어 놓고 1억씩 받아가면 너는 속 안 상하나?
만들어 보자고는 했지만 앞이 막막하기는 서용교 사장도 마찬가지였다. 답답한 마음에 색채 선별기 분야의 선두주자였던 한 일본 업체에 기술 제휴를 요청했다. 하지만 귀도 안 차죠. 기술자도 없죠. 장비도 없죠. 그렇다고 돈도 있는 회사도 아니죠. 축사에 있으니까. 그 일본 친구 참 재밌는 말 합디다. 기술 줘도 못 맞는데요, 대원은. 이게 또 저도 그때 뭐 젊으니까 그래. 못 만드는 만드는 거 봐라. 응? 오기로 시작은 했지만 모든 게 서툴렀다. 전자 쪽 기술자라고는 해접한 오락기를 만들었던 이들이 전부일 정도로 열악한 상황. 색채 선별기가 그렇게 쉬운 기계는 아닙니다. 전기, 공학, 전자,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카메라가 들어가니까 카메라 공학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광학도 들어가고 물리학도 들어가고 아주 복합적인 장비인데 사람 3명이서 이렇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시행착오가 엄청나게 많았죠. 예. 전문 지식도 개발 장비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 제품을 분석해 부품이라도 구해보는 것뿐이었다. 직접 일본으로 건너가 전자상가와 고물상을 뒤지며 부품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 한국에서 선별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부품 유통을 막아버린 것.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일본 에이전트의 이제 영업 사원들, 판매 사원들, 애수 사원을 만나가 소주 한잔 먹고 이제 뭐 부부 한 개 5만 원 하면 뭐 20만 원 주고 사가 와서 또 이제 그에 부속되는 정보도 이게 얻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버텨내기를 4년째. 개발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였다. 색채 선별기 개발에 참여했던